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발표문은 내용이라든가 진행 또는 어떤 그 말하기 전략 등이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주제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발표문의 특징이에요. 여기도 발표네요. 1강에서 보았던 발표와 2강에서 나오는 발표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어이구, 두 번째 문단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문단, 여기가 세 번째 문단이죠. 네, 세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문단.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문단, 음식물 쓰레기를 하는 건데 발표문이든 뭐든 이렇게 산문적인 발표나 강연, 보통 첫 번째 1번, 3번 문제는 발표나 강연, 연설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올 때보다 중심하제에서 옆에다 쓸까요? 그래서 요 음식물 쓰레기인데, 네, 화법 부분이에요. 화법 부분에서 1문단에서는, 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중심화제, 어떤 이야기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중심화제를 파악한다라는 개념을 보세요. 발표도 결국은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심화제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기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말하기 특징이 무엇인지 짐작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갑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겪는 일상적인 경험으로 일상적 경험 제시라고 체크를 할게요. 말하기 특징,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흔히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다. 일상적 경험 제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좀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본문에서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하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서 여기부터 해야 되겠네. 자, 요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와 바이오가스화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와 바이오가스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두 번째로 잡아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 부분은 중심화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음식물 쓰레기에서 여기 두 가지 부분에서 중심화제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여기 처음에도 있고 처음과 마지막에 공통으로 언급한 거니까 이것이 중심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심화제는 네, 발표 대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중심화제 발표 대상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무엇을 얘기할 건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에서 요게 번호를 매겨둔 것이 발표 순서 첫 번째죠. 발표 순서 1, 요것이 발표 순서 2예요. 발표 순서 2, 이렇게 되죠. 저거면 끝났어요. 중간 얘기는 뭐만 파악해라? 말하기 특징으로 가라. 내용으로 분석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문 형식이죠. 우리가 볼 때 질문하고 있네.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돼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질문 2. 그래서 질문 1, 질문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걸로 정리해 보니까 특징 정리 들어가죠. 첫 번째 뭡니까? 일상적 경험 제시를 하고 있죠. 네, 경험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의 청중이죠. 요 부분이에요. 청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요.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거 해석 안 하고 경험 제시.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질문 형식을 하고 있죠. 질문 형식과 그에 따른 대답이다. 그래서 질문 형식. 일각에서도 질문 형식으로 했죠. 자문자답 형식으로.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발표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 뭐를 얘기한다? 일단 처리 현황, 음식물 쓰레기 알고 있으니까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다음 문단은 바로 처리 현황에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문단은 네, 사료화죠. 네,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화입니다. 사료화. 좀 말을 줄여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죠. 바이오가스화.
바이오가스는 뭔지 모르겠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들어가죠. 두 번째 문단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심 내용, 중심 문장은 바로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과 발표 순서, 뭐 그 정도로 써주면 돼요. 요건.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지요. 네, 이 문단. 소주제를 굳이 압축하기보다 이렇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적는 것이 훨씬 더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문단 짧다. 환경부가 2020년에 됐죠? 네. 환경부가 2020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타납니다. 예, 문단이 바뀌었지만 그냥 묶어서 할게요. 보고서에 따르면 해서 환경부가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 이거 뭡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뢰성을 좀 높이고 있죠. 거기에다가 어디입니까?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공신력, 신뢰성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요거 공신력이 있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연간 522만 톤입니다. 그래, 많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발효하여 식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름으로 만든 퇴비화로 어쩌고저쩌고 처리했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그렇구나. 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정도 의미만 문제가 물어보면 그때 체크하면 돼요. 근거 자료 제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이죠. 어디 갔지? 네, 처리 현황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걸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래서 됐나요? 그래서 여기 발생량을 처음에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처리 현황에서 현황 1, 처리 현황 1에서 발생량을 얘기했고요. 발생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현황에서 처리하였으며 사료화로 만든 189만 톤, 바이오가스로 66만 톤, 기타 방은 68만 톤을 처리한 것으로, 그죠? 네, 그래서 처리한 것인데 처리한 것의 구체적인 건 발생량, 그 다음에 퇴비화, 요것도 밑줄 칠까요? 그 다음에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얘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런 것들을 저 정도 처리했구나 라고 알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화법과 작문이라면 여기 옆에 있는 522만 톤, 네, 점으로 찍어 놓을게요. 199만 톤, 189만 톤, 66만 톤. 여기 요 노란 점으로 찍은 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숫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현황이자 현황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량, 그 다음에 퇴비화, 현황, 사료화, 바이오가스화해서 숫자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현황이요. 음식물 중심화제 물고 가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자, 발생량인가요? 네, 발생량과 발생량 플러스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특징 뭡니까? 직접 해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공신력 있는 기관, 환경부예요. 그래서 신뢰성을, 기관 자료라고 할게요. 자료 빠졌어요.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다? 자, 현황이죠. 네, 발생 어떤 그 현재 상황, 현황을 어떻게 수치화,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숫자로 얘기하면 왠지 정확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주게 되지요. 수치화가 있어요. 여기 또 수치화 더 있네. 68만 톤, 여기 요것도 빠졌네요. 몇 톤 몇 톤이 어떤 의미다라기보다 숫자로 표현했어.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요게 현황인데, 발생량이고, 요 퇴비화부터 사료화, 바이오가스화인가요? 요거는 또 다른 특징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특징으로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처리 방법이라고 돼 있죠. 요 앞에 있는 처리 방법에서 요것이 현황이고 요거는 처리 방법에 해당이 돼요. 처리 방법 1 굳이 하자면 요것이 사료화가 처리 방법 넘버 2 그 다음에 요것이 바이오가스화가 처리 방법 세 번째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로 정리할까요? 네, 처리 방법 세 가지죠. 처리 방법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3문단 넘어갈게요. 3문단. 꼼꼼하게 기억해서 장기적으로 기억 가져갑시다. 한 달 반은 유지해야 되니까. 다음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퇴비와 사료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그죠? 처리 현황했고 사료화 여기 있네요. 네, 사료화 바이오가스화죠. 그래서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여기에서도 사료화가 있죠. 그래서 요거 첫 문단에서 얘기했었던 사료화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발표 순서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사료화는 볼까요? 자, 파쇄, 이물질 제거, 탈수 30분 이상 쭉 가야 돼요. 추가 이물질 제거인데 이것이 뭐예요? 과정이죠. 내용 진술 방식, 전개 방식이죠. 내용 진술 방식이 말하는 방식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때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또 쥐약이지. 수분이 14% 어쩌저쩌고 뭐 건식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앞에서 본 것처럼 수치 자료 활용하고 있구나. 숫자 제시해주고 있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데 자, 근데 수분 다음에 그 뒤에 건식 사료라고 하는 거죠. 건식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식 사료 네모칸 들어갈게요. 자, 저기에 있는 수분이 14% 이하예요. 요것이 띵띵띵띵띵 이렇게 가는 거죠. 건식 사료 사료화의 예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료화의 예시 첫 번째 또는 구체적인 대상물 첫 번째가 건식 사료.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사료는 법적으로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게 소 위장이 4개인 거죠. 다시 되새김질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었던 거 꺼내서 다시 씹어먹는 반추동물이죠. 뭐 소나 염소 같은 거겠죠. 건식 사료를 유기질 어쩌저쩌고 비료에 섞어서 농사 짓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해서 건식 사료는 반추동물에게 먹일 수 없다. 못 먹이면 반추동물 빼야지. 소도 빼야지. 법적이니까. 그래서 네, 비료에는 섞어서 사용 가능해요. 간단하게 줄여서 들어가세요. 이때는. 최근에는 네, 문장 끊는 건 오늘 좀 안 했어요. 최근에는 애벌레 사육을 위한 먹이로 이용하는 경우가 애벌레 사육도 동그라미 쳐야 되죠. 건식 사료에서 건식 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 반추동물 안 돼요. 비료에 사용 가능해요. 애벌레 사육할 때 먹이로 쓸 수 있어요. 애벌레를 건조해 짠 기름은 양어용 배합사료나 이렇게 해서 쓰이고 해서 이거 기름 만드는 데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 됐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화작은 저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깊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넓게 펼쳐서 보는 거죠.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라고 하는 건데 설명한 자료입니다. 네, 자료죠. 이렇게 화살표 할까요? 이게 출처를 제시하고 있네요. 출처를 제시해서 이 자료에 뭡니까? 공신력을 높여주고 있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환경부처럼 공신력을 높여주고 있다. 다음에 애벌레를 건조해서 짠 기름이 양어가 뭐예요? 양어용 배합해서 요 양어는 양식장 고기. 그래서 요거
보일러란 뭔데? 양식장 물고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식장 물고기 배합사료, 또 개, 고양이 사료. 그래서 개, 고양이 사료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인간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구분을 안 해서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에는 개, 고양이 사료를 먹었던 사람이 일부 있었답니다. 뭐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고. 근데 요즘은 먹으면 좀 아니돼요. 반추동물이 먹을 수 없는 건 인간이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바로 골로 갑니다. 그래서 네, 기름짠 잔여물은 양어용 사료, 자, 양어용 양어용 사료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 여기구나. 양식장 물고기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애벌레 사육을 위한 먹이로 사용하는데, 자, 그래서 재료에서 해서 최종적인 특징은 뭡니까? 건식사료의 특징은 건식사료의 효용성이 매우 높다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용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들어가지요. 네, 세 번째 문단도 정리 들어가서 3문단. 건식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사료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네, 소주제라든가, 네, 중심 내용 좀 잡으면,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세 번째 문단, 소주제 비슷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게사료도 요즘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인간이. 음식물, 네, 쓰레기의 처리 방법인가요? 네, 처리 방법. 네, 소개하고 그 첫 번째로 뭐가 있었다? 네, 사료화죠. 발생량 처리 현황에 이어서, 네, 발생량 처리 현황에 의해서, 그렇죠? 처리 현황에서 사료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사료화. 근데 사료화에서 몇몇 키워드들은 머릿속에 넣어도 되죠. 내용 진술 방식 한번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진술 방식, 예, 발표 방식이죠. 진술 방식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처럼 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건식 사료로 얘기를 하고 있죠. 말린 사료, 건식 사료죠. 그래서 첫 번째 네, 건식 사료라고 하는 것 어떤 특징이 있나요? 건식 사료가 예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두 번째로 보면, 네, 반추동물은 사용할 수 없어요. 저기 있는 것처럼, 근데 비료는 사용 가능하고요. 애벌레 사육할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 가능합니까? 양어용 사료죠. 양어라고 쓸게요. 그래서 양어용에서 양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하니까 뭐라고? 특징 정리할 때 효용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인 거고, 네 번째는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자료 출처죠. 네, 자료 출처를 밝히고 있어서 자료 출처, 저기 있는 것처럼 한국음식물자원협회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저기 체크한 거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런 말하기 발표의 특징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요것이 발표의 특징, 발표 진술 방식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 문단으로 빨리 넘어가죠. 별로 어렵진 않다. 다음. 와서, 네, 여긴가요? 넘어가면, 바로 문제구나. 그래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두 문단밖에 안 남았나요? 자, 여기 보소. 일로. 자, 여기로 보면, 네,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마무리했고,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순서대로 읽기 우리가, 좀 듣기 편하게, 발표니까 듣는 거죠. 순서대로 얘기해주고 있구나. 여기 네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문단. 자, 이제 약간 여유를 갖고서, 처음에 썼던 건 뭡니까? 우리가 글로 읽으면 마침표 단위로 일단 끊어놓고서, 내용을 좀 분석하라. 요걸 좀 빠뜨렸네요. 그래서 쭉 해서, 요렇게, 겹문장으로 이어지면 끊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침표, 그 다음에 여기도 끊고 또 마침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열거되는 내용은 뭐
안 끊어도 될 것 같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실제로는 7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7개 정도 파악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들어가죠. 마지막 문단은 엄청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표 지문은 마지막 문단 뺀 앞에 마지막 문단 뺀 나머지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면 게임 끝난다. 자, 처음과 마지막 문장 한번 볼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순서대로 되는구나. 네, 바이오가스화 요거 아까 발표 순서에서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발표 순서 두 번째입니다. 바이오가스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표 순서 제재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발표 순서 첫 번째 못 썼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짜서 나온 폐수를 활용하여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메탄가스를 최종 결과만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짠 거 좀 몰라도 상관없어. 폐수를 활용하는 거 좀 몰라도 상관없어. 결과는 알아야 돼요. 메탄가스를 생산한다. 왜 메탄가스를 생산하지? 여기 가스화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가스 있구나. 관련되는구나.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볼 때는 이렇게 쉼표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덴마크는 현재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50%를 도시가스용, 도시가스로 사용해요. 난방에 쓴다는 얘기지. 40%를 전력 판매용으로 활용한대. 이런 거였어? 시민들이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한 모범적인 사례다. 어디가? 덴마크. 자, 이렇게 읽고 나면 요거 예시죠. 예시와 그 의의예요. 도시가스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모범적이다. 알았어. 그럼 요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고. 다음 앞으로 갑니다. 다시 주목할 만한 점은 앞부분의 핵심 문장 얘기하고 있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점차 관련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바이오가스화 비중이 높아진다. 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바이오가스화의 첫 번째는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이오가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자, 바이오가스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분해됐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로. 자, 메탄을 주성분, 그렇죠? 바이오가스의 특징이네요. 이 가스를 전기 생산을, 여기 앞에서 얘기했구나. 전기 생산 연속번호로 해버릴까? 그냥 귀찮으니까 4번. 그 다음에 연료나, 생산 연료, 가정용 연료죠? 5번, 이렇게 체크하죠. 이 분야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앞서 있는데, 자, 덴마크죠. 유럽 국가들이 앞서 있다. 요건 단순 밑줄. 그리고 여기 덴마크 있으니까 덴마크는 한 부분으로 체크해서 예시 단락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시예요. 예시는 굳이 손찌검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덴마크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4문단 들어가지요. 네, 4문단 들어가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이에요.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했었던 중심 화제였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죠. 처리 방법 두 번째. 바이오가스화. 그래서 이 번호 매긴 거 그대로 오면 돼요. 저 번호는 핵심 잡을 때 좀 쉽게 해라. 네, 쉽게 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에서 가스로 해서 여기 또 추가로 더하자면 요 3번에 있는 메탄을 주성분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바이오가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죠. 개념 정의가 부분적으로 좀 사용되고 있네요. 3번 항목에서 개념 정의한 것이 바로 뭐다? 메탄올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다 라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저기 있는 것처럼 바이오가스화인데, 바이오가스는 자, 메탄을 생산한대요. 메탄가스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바이오가스화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요거, 바이오가스화 요걸 물건으로 줘서 정리하는 거예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다.
메탄을 주성분인데 여기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네, 진술 방식, 말하기 방식을 좀 정리한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전기 생산이죠. 전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정용 연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가 덴마크가 예시예요. 덴마크 모범적인 예시. 예시 모범적. 내 머릿속에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훌륭하게 내용 정리한 거예요. 화작은 네, 너무 전문적인 개념은 아니야. 숫자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버려. 물어보지 않았으면 버려. 그냥 수치화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53% 어쩌저쩌고 이런 걸로 봐서 여기에서 수치화보다 예시가 더 덴마크라고 하는 예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 덴마크 두 번 언급했으니까 요게 주된 어떤 예시가 여기에서 주된 방법인데 이 예시는 왜 들었을까? 청중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익숙한 대상을 그죠? 내 청중자 빠졌다. 내 청중을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고 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단락. 발전에 힘입어에서 마침표 단위로 원래 말로 잘 들어야 되는데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우리가 마지막 문장부터 볼게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신경 쓴다면 경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서 경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미래에 대해서 미래 전망을 하고 있죠. 전망 제시도 하고 있고요.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다양하고 수분 함량이 불순 함량이 높아서 비용, 자, 우리나라죠. 자,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다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어요. 처리 과정에서. 왜? 수분도 많아요. 종류가 다양해요. 불순물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네, 종류,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첫 번째죠.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다양. 그 다음에 수분 함량, 세모 2번이죠. 수분 함량이 높아요. 그 다음에 불순물, 엉뚱한 불순물 함량이 높아, 요거까지죠.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분리배출을 한다면, 그래서 경제성을 높이는 데 핵심은 분리배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망 제시, 요건 당부하는 말이죠. 당부와 전망 제시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은 뭐 별거 없어요. 5문단은 자, 이런 거 정리할 때 한 번 더 들어갈까요? 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돼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네, 처리하는 거죠. 분리배출 키워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자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전망 제시는 뭐라고? 경제성을 높이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경제성을 높이는 핵심이 바로 뭐라고? 분리배출하자고 요 얘기한 거예요. 끝. 마무리하죠.